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입니다. 네, 오늘은 사주와 고스톱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장모님께서 오셔서 집사람과 함께 셋이서 밤새껏 팔 운동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고스톱의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고스톱을 좋아는 합니다만 잘 치지는 못합니다. 뭐 그냥 즐겨 치는 그런 수준 정도인데요. 이번 이제 고스톱을 치면서 참 이 고스톱이라는 것이 인생과 참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던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고스톱을 이제 즐겨 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아마 이제 저와 비슷한 그런 감정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주 십성 관점에서 고스톱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명리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사주는 한자가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용어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시길래 제가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고 하면 알파베트가 몇 개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26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한자는 지금 우리가 이제 명리를 배우기 위한 한자는 총 22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영어보다는 이제 4개 글자가 이제 작은데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 소위 천간이라고 하는 10개 글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띠라고 얘기하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 12가지 이 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총 22개밖에 없는데 굉장히 명리 그러면 이제 한자가 이제 자주 등장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용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전공이 저는 경제학 전공입니다만은 경제학 용어가 굉장히 좀 어렵죠. 근데 모든 게 마찬가지거든요. 처음 접할 때는 용어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자꾸 접하다 보면은 그 용어도 굉장히 쉽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를 우리가 분석할 때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십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십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은 사주 주체인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상생 관계냐 상극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인데요. 그래서 내가 주어인 경우, 즉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는 관계, 이것을 우리는 이제 생한다고 해서 식상, 식상에는 이제 식신과 상관이 있는데요. 즉 음양이 이제 같을 경우에는 식신이라 그러고 또 음양이 다를 때는 이제 상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애는 내가 이제 극하는 관계, 이것을 우리 이제 재성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이제 음양일 경우에는 이제 편재라고 얘기하고 음양이 다를 경우는 이제 정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이 이제 목조가 될 경우에 상대방이 나를 이제 반대로 이제 극하는 관계를 우리는 이제 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관운 얘기하는 그 말이 바로 관성이라는 건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음양이 같으면 이제 편관이라 그러고 또 음양이 다르면은 정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또 나를 도와주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와주는 관계가 있는데 또 거꾸로 나를 도와주는 관계.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인성이란 말을 쓰는데요. 음양이 같을 경우는 이제 편인, 또 음양이 다를 때는 정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오행일 경우에 일간과 같은 오행일 경우에는 그 우리 이제 비겁, 즉 비견과 겁재란 말을 쓰는데요. 같은 오행일 경우, 같은 음양일 경우는 이제 비견, 또 음양이 다를 경우는 이제 겁재, 뭐 이렇게 쓰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십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주 분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건데 오늘은 이 십성과 그다음에 고스톱의 관계를 한번 저 나름대로 풀이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같이 지금 공감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스톱을 이제 치다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패는 좋은데 뒷패가 안 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고스톱 칠 때는 참 패는 잘 들어오는데 뒷패가 안 붙어서 참 낭패를 본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주리 얘기하면은 타고난 사주팔자는 좋은데
운이 안 좋은 케이스. 사실 이걸 이제 우리는 용두삼이 인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주도 좋고 그다음에 운도 좋은 거. 이거는 이제 명과 운이 좋다라고 하는 건데 고스톱으로 얘기하면은 패도 좋고 뒷패도 잘 붙는 거. 아, 이러면 진짜 뭐 바닥에 있는 돈 다 긁어 모으는 그런 이제 고스톱이 될 텐데, 자, 이거를 우리는 이제 뭡니까? 금상첨화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적으로 또, 패는 안 좋은데 뒷패가 잘 붙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는 진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걸 우리는 뭡니까? 천만다행이다. 이거 다시 얘기하면은 타고난 사주팔자는 안 좋은데 운이 좋은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운칠기삼이다 또는 운칠복삼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주도 안 좋은데 운도 안 좋고, 우리가 고스톱으로 얘기하면은 패도 안 좋고 뒷패도 안 붙으면은 이게 설상가상의 인생, 참 힘든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고스톱을 칠 때에 제 금고에 있는 돈은 자꾸 이렇게 나가는 경우, 그죠? 아무리 이제 가볍게 치는 고스톱이라 할지언정 돈이 자꾸 나가면 이 감정 컨트롤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이 이제 이 고스톱 세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을 알려고 하면은 고스톱을 치는 걸 보면은 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제 이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고스톱을 절대 쳐서는 안 되는 사람, 사주 십성 관점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뭡니까? 무관 사주인 사람한테는 절대 고스톱을 쳐서는 안 된다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극하는 관계인데요. 이걸 이제 심리적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나를 제어하고, 그죠? 나를 통제하는 그런 기운을 우리는 이제 관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관성은 조직이자 규율, 제도, 그리고 또 뭐죠? 국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관성인데요. 그래서 관운이 있으면은 조직생활 그만큼 오래 하는 거고, 관운이 없을 경우는 조직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거에 기운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고스톱을 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못 먹어도 고. 근데 다행히 못 먹어도 고 해서 진짜 뭐 피박에 또 쓰리고 이런 상황이 돼서 진짜 상한가까지 치셨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운이 되겠습니다만은 까꼴로 보면은 못 먹어도 고 해가지고 오히려 상대방한테 3점으로 뺏기는 경우는 진짜 억울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아예 감정 컨트롤하기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식구끼리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바로 우리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라든가, 또는 욱하는 성질이라든가, 또는 내 멋대로 이성적 판단이 아닌 감정적으로 액션을 취해서 뒷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케이스가 사실 뉴스에 종종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무관사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주 팔자 그 자체 원국에 이제 관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지지의 지장간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천간의 기운이 땅속에 숨어져 있는 기운을 우리는 이제 지장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장간 속에도 관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절대 무관 사주인 경우에는 특히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재물을 진짜 상대방한테 뺏길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요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스톱을 치다 보면은 진짜 깔려있는 그 바닥 패도 그렇고 제 패도 그렇고 먹을 게 없을 그런 상황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옆 사람이 내준 그 패가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패가 될 수 있는 것. 이걸 이제 사주에서는 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 이제 도와주는 관계.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또 뻗어나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명 우리 이걸 이제 귀인이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곱 패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뭐를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어떤 행하는 관계, 실행력 관계, 이걸 우리는 식신과 상관, 즉 식상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친 것을 내가 가져왔을 때 이것을 우리는 재성, 즉 노동한 거에 대한, 일한 거에 대한 대가, 이걸 우리는 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내가 내서 그 다음에
바닥에 깔려 있는 걸 잘 가져오는 거. 이걸 이제 정제라고 얘기한다면은 왜 상대방이 흔한 말로 싼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싼 거를 내가 가져오는 걸 우리가 이제 뭡니까? 횡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 편재라고 하는 돈을 큰 돈인 것도 있지만은 또 뭐죠? 굉장히 좀 뭐랄까 그 횡재했다는 그런 의미의 어떤 큰 돈을 우리가 편재라는 개념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액션을 취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사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뭡니까 일치하고 또 유사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스톱을 칠 때는 세 명이 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자 옆에 있는 사람이 남자일 경우에는 같은 음양이니까 비견이 되는 거고 또 제가 이제 남자니까 옆에 있는 제 아내가 이제 여성이니까 서로 음양이 다르니까 뭐죠? 바로 겁재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비견과 겁재는 나의 재물을 뺏어가는 상대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비겁이란 말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컨트롤 하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못 먹으면 상대방이 가져가니까 그 컨트롤, 오행 관계를 잘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취해서 큰 재산 손실을 관리하지 않게 하는 거하고 그리고 십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관찰을 해서 또 나한테 득이 되게 하는 거거나 또는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활동들이 사주하고 고스톱하고 인생과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은 못 칩니다만 즐겨하고 좋아는 합니다. 또 모처럼 또 장모님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용돈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큰 나름대로의 성과는 거둔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사주 십성 관점에서 고수업을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무관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